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빨간 스캔들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자, 오전장에서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지금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전문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흐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300선 부근에서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2,310선까지 회복을 했다가 이후에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한 모습인데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네. 오늘 아침에 세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조금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 뭐 2,300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일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이 뭐 경기 회복 지연된다라는 뭐 그런 우려감은 뭐 충분히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많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하락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일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제 우려감 때문에 이제 좀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투자 심리 좀 악화시키는 그런 모양인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한 324명 정도 이제 확진자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아주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뭐 나쁘고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 뭐 증가세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증가세가 뭐 크게 뭐 지금보다 뭐 1,000명 단위 이상으로 뭐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정도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지금 8월 달에 그 수출 관련된 부분이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한 7% 정도 감소를 했는데 뭐 7월 달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일별로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3.7%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다라는 게 아마 시장 뭐 심리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고객 예탁금이 51조 6천억 정도 돼서 뭐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든가 하게 되면 이제 개인적인 이제 매수세들이 조금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은 일단 조금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일단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신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800억 정도 현재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뭐 아주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도 이제 감안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지금 뭐 며칠 새 좀 급락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시장 주도 업종 중에서 이제 뭐 대표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낙폭들이 좀 과다한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아마 뭐 조금 뭐 공격적이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측면에서 일단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아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수출 지표가 좀 괜찮았고 또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장 초반 1% 이상 상승해서 1% 이상 하락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이제 약보합권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코스닥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코스닥도 비슷했습니다. 오늘 세게 좀 시작을 했는데 네. 뭐 지금 뭐 보합선에 이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지금 보합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60일 선이 조금 이제 지지선이 여부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60일 선이 778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 어느 정도 지켜지느냐가 지금 아마 시장의 조금 관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코스닥도 뭐 코스피하고 비슷합니다.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낙폭이 큰 종목 중에서 실적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는 한번 뭐 투자 포인트 쪽에서 보면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1선 지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요. 실적 개선주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흐름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장 놓치지 말고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8월 수출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급락장에서도 지원군의 역할을 톡톡히 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갤럭시 노트 20에 대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전격 출시한 수혜주는 과연 무엇이 될지 이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대급 장마의 특수를 놓친 여름주들에 대한 내용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대형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국내 수출 지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평균 수출액 감소율이 3.7%나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지난 7월 수출 감소세 이후 다소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살펴보시면 무선통신기기 그리고 석유 제품이 각각 29%, 39%가량 감소를 했고요. 또 자동차의 경우에는 10.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수출 품목들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이슈도 자세히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열일을 했던 바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서 어제 양시장은 좀 깊게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대거 주식을 좀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만 해도 이 시장에서 홀로 1조 700억 원이 넘게 좀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증시 대기자금 또한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컨트렐리언의 면모, 즉 바닥에 있다라는 판단으로 베팅하는 이 면모를 이야기하면서 지수 하방도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이 투자에는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이슈도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형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좋아도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대형주들, 기업 가치나 주가가 저평가된 우량주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SK 하이닉스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 전년 대비로 36%나 증가를 했지만요. 주가를 사실 살펴보면은 연초보다 24%나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시총 상위 종목 3위까지도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런데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연말 스마트폰 업체들이 제품 출시가 좀 한창이 될 것이다 라면서 SK 하이닉스 비중 확대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외되어 있던 저평가되어 있던 대형주들 마감까지 흐름이 어떻게 갈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 기사들 점검 도와드렸고요. 먼저 자세한 분석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모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지수가 3%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 원 이상 나홀로 매수세를 보였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3천억 원 이상 매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를 하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런 개인들의 매수 랠리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어제도 이제 많이 샀고 이제 네.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개인들이 큰 폭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 이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조 이상을 매수한 날이 이제 총 나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6월 11일 날 한 번 있었고요. 한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매수한 그 시점에서 이틀 정도 조정을 하고 이제 반등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6월 15일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날은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6월 25일 날도 한 1조 3천억 가장 많이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 이때도 이틀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월 10일 날이 한 번 있었고요. 그때 1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 경험칙상으로 보면 이렇게 개인 매수세가 큰 날은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며칠 내에 다시 이제 주식이 이제 반등을 한다라는 그렇게 경험칙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고객 예탁금 수준이 이제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51조 6천억,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치의 지금 고객 예탁금 수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실탄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느낌은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제 좀 부정적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그 주식이 이제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동안 특별하게 조정이 없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은 이제 계속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랑 최근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겹치면서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조정은 뭐 그렇게 아주 심하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일단 예전 3월과 같이 다시 뭐 급락을 하는 그런 장은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조정은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이 와중에서도 일단 실적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아마 이제 낙폭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낙폭이 큰 뭐 우량주나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는 아마 매수 타이밍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월 이후로 이제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해야 한다 이런 학습 효과가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이 우량주나 실적 개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노트 20이 전 세계 70개국에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개통 첫날이 지난 14일이었는데 이날 개통량이 전작보다 10% 정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흥행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수혜주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을 골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사전 예약이 한 25만 8천 대 해서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응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따라서 이제 관련 그 부품주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 이제 그 스마트폰이 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 관련 스마트폰 이제 판매량이 좀 많이 줄었다라는 것 네. 때문에 조금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세가 어떻게 조금 이제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 부품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급락을 하면서 뭐 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생기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요거 관련돼서 이제 조금 그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뭐 대표적으로 뭐 그 많이 들어가는 이제 삼성전기나 뭐 BH, 그다음에 뭐 KC의 바텍, 그다음에 파인테크닉스 같은 종목 쪽에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게 이제 그 와이팜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 와이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7월 31일 날 상장이 된 종목인데요. 일단 뭐 공모 가격은 11,000원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15,000원대 뭐 그 전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수혜가 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RF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ITM 반도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소형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이제 전류 보호 장치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그 최근에 움직였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폰 관련된 아이팟 있죠. 이제 무선 네. 이어폰, 에어팟, 네, 에어팟이요. 에어팟이죠. 네. 그거 관련돼서 이제 그 매출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갤럭시에서도 그 무선 이어폰을 지금 출시를 해서 시장 반응이 비교적 좋습니다. 갤럭시 버즈라고 해갖고요. 뭐 미국에 있는 뭐 여러 이제 그 잡지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판매량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에도 ITM 반도체가 이제 납품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ITM 반도체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좀 하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 와이팜과 ITM 반도체에 대해서 짚어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여름 수혜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장마가 정말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빙과나 냉방 같은 여름 수혜주들이 특수를 놓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폭염이 시작된 만큼 이 폭염 효과를 다시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그 장마가 예상보다 상당히 길었으니까 그쵸. 54일. 그러니까 올 초에 나왔었던 이제 전망 자료는 올해 이제 여름이 역대급이다라는 아, 맞아요. 네, 그런 이제 전망 자료가 많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장마가 길어지면서 네. 뭐 여름에 대한 특수가 상당히 이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장마가 끝나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날씨들이 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전국이 폭염 특보가 계속 나왔고요. 대신 이제 이런 게 여름이 과연 길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만 해도 이제 8월 21일 거의 이제 8월에 이제 막바지에 이제 접어들었고요. 뭐 여름이 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한 달 정도를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름 특수 관련된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 여름 특수뿐만 아니라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빙과류 관련 회사들인데요. 빙과가 뭐 예전에는 이제 여름에만 먹었던 그런 이제 음식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계절에 관계없이 이제 많이들 먹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빙과류 관련 회사들은 뭐 올 여름이 조금 이제 뭐 장마 때문에 좋지는 않았지만 실적 자체는 비교적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빙그레 같은 경우도 뭐 매출은 뭐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빙그레나 아니면 롯데제과 같이 이제 빙과류 생산 업체들은 뭐 단순히 여름뿐만 아니라 뭐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쭉 뭐 투자하는데 아마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거의 다 가서 여름 특수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빙그레나 롯데질성 같은 종목들은 계절과 상관없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임순재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어서는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빨간 펜으로 정확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올 상반기 상장사들의 실적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에 주목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속에서 그래도 저희는 시장이 어떻든 간에 일단 공부는 좀 해야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상반기 실적 흐름들, 기업들의 실적 흐름들을 비교를 해보고 그에 따라서 하반기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심 종목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돼서 가장 먼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상반기 상장사의 실적 동향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좋을 리가 없겠죠. 매출액도 한 5% 정도 줄었고 거기다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특히 순이익 같은 경우는 34% 이상 감소했다라고 보게 되면 상당히 부진했구나라는 관점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한 4.5%를 기록했는데 작년 상반기보다 한 1%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또 눈여겨보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들이 한 28.9%, 약 한 30% 정도가 적자다라고 하게 되면 한 조금 더 확대 해석하게 되면은 상장사 중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 가까이가 적자를 먹을 정도로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좀 자세히 보게 되면 1분기 대비해서는 2분기가 좀 선전했다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전분기와 비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액은 한 19%, 영업이익은 한 25%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살짝 어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본격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실적이 좀 개선됐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2분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언택트 관련된 내수 비중이 높았던 서비스 업종에 대한 순이익이 120%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전반적인 실적을 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세부 사항이기 때문에 언택트의 영향력들 계속 확인이 된다라는 쪽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를 제외를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보게 되면 조금 더 심각하죠. 삼성전자가 얼만큼 열의를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면 오히려 순이익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았구나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도 한 3.3%대로 확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만큼 영향력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그러면 코스닥 시장을 볼까요? 코스닥 시장은 매출액은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늘었다는 부분들이 살짝 눈길이 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9%대 감소, 순이익도 28%대 감소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의 실적 동향들보다 일단 코스닥이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인데 특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살짝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선전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이런 쪽을 봤었을 때 대기업들의 실적 동향들과 같이 연결해서 전반적인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그나마 한 13%대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올랐던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지만 정유 쪽의 대표적인 SK이노베이션 별로 안 좋죠.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부진한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LG전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따로 어떤 빨간펜 시간에서 LG전자를 따로 떨어뜨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시장의 충격에 대비해서도 LG전자 안 빠졌죠. 오히려 지금 플러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LG전자에 대한 기대감, 앞서 빨간펜 시간을 다시 복귀하자면은 전장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실적 흐름들이 상고하저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 거기다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찬가지 LG에 대한 흐름들도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주목해야 될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LG전자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포스코, 롯데쇼핑, 이마트, 경기민감 쪽의 대표주자, 오프라인의 대표주자들 상당히 실적 안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구분을 짓되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쭉 있는 가운데 하반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가 맞춰지겠죠. 그에 따라서 종목도 명암이 바뀐다라는 관점 쪽에서 연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업종별로 한번 보게 되면은 뭐 정유 항공업종 다 부진하죠. 근데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생각보다 실적이 잘했다라고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항공 화물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환율 효과 이런 게 더 가세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나마 낫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인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 쪽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하반기도 불투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 뭐 운수창고 업종이나 정유업이 포함된 화학업종 이런 쪽 모두 다 지금 마이너스가 크게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는 부담감이 큰데 아직 이 부분은 확인이 좀 덜 됐다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경기민감주 유통주는 타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쪽이 매출이 16%, 순이익이 122%. 이런 수치는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왜 시장에서는 바이오주가 어느 정도 선전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실적도 답을 해주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외를 떠나서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뭐 내년 상반기가 목표다. 이런 임상 실험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개별적인 요인 가지고 주가가 강한 모습들은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어떤 거기에 심취해서 차트만 보고 대응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어떤 실적이 확인된 의약품 쪽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도 마찬가지로 순이익 상당히 좋아졌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상반기에 어느 정도 아이디어로 얻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다시 오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300명대 이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죠. 약간 부담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뭐 지난 부분들처럼 뭐 800명, 900명까지 올라가지 않는 수치만 다음 주 초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약간 변수가 모멘텀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쪽이 시장이 반응을 할 겁니다. 그쪽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은 한 14% 작년 대비해서 늘을 것이다 라는 쪽이 가장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좀 더 자신감을 갖겠죠. 이런 부분들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출 모멘텀도 지금 20일까지 이번에 나왔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7%대. 그러면 플러스를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좀 어렵구나라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전하고 있다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할 부분들은 지난번에 강조드렸듯이 3차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까지만 안 가게 되면은 그나마 어떤 실물 경제에 대한 타격들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 계속 앞으로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정부 정책 중에 하나겠죠.
이쪽을 확인하게 되면 일단 그러면 관심 종목들도 찾아봐야 되겠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현대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강조드렸지만은 1, 2분기 때 다시 선전했던 모습들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4분기 때 선전했던 모습들 1조 원대로 복귀하다가 이번에 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하지만 다시 3분기 때는 9천억대 부근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4분기 때는 1조 대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상저하고에 대한 뚜렷한 모습들에 대한 기대감, 대표적인 모습들이 저희가 잘 아는 SUV죠. 이쪽에 대한 북미 쪽에서는 다시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제네시스 이번에 하반기에 해외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서도 잘 팔렸으니까 해외도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과 함께 전기차 선거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번에 시장이 흔들릴 때 사봐야 될 또 대표적인 종목이겠죠. 목표가는 18만 5천 원대까지 보시면서 손절가는 14만 3천 원대로 대관 전략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입니다. 별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상반기 때 선전을 했고요. 하반기 때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2조 7천억까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쪽에 대한 변화가 아무래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일단 분기 실적 자체가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저유가에 대한 반영이죠. 거기다가 원화 강세까지 이어지게 되면 비용에 대해서 개선이 된다는 관점 쪽에서 한국전력에 대한 3분기 실적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성수기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목표가는 1차로 중기 저항권이는 2만 4천 원대가 목표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19,0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래도 3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감이 높은 두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상반기 실적들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대한 변화들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계속 코로나19와 함께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쪽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반기 기업 실적들 뚜렷하게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러한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서 하반기 시장 대응 전략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오전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시죠. 먼저 10위는 셀레믹스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새내기주인데요. 바이오 소재 기술 기업으로 오늘 10% 이상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9위 SK바이오팜은 오늘 3% 이상 하락하면서 16만 원 선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위 아난티는 북한 김여정의 위임 통치 소식에 오늘 남북 경협주와 방산주가 동반 상승하면서 함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7위 LG전자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장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6위 웰크로는 마스크 관련주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위는 엑사이엔씨, 4위는 소마젠, 3위는 메가MD고요. 이어서 2위는 빅텍, 1위는 엑세스바이오까지 오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이죠. 폴터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 토론방의 의견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챔피언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들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서 또 뵙네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엑사 ENC인데요. 클린룸 제조업체죠. 이제 코로나 확산 수혜주로 클린룸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엑사 E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고로 보시나요? 스탑으로 보시나요? 일단 뭐 상한가 들어간 이상 네.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의견 주셨고요. 그럼 바로 한번 토론방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의견은 2,000원에서 기다리는 분들 구조하고 그분들 수익 낼 때까지 날아갔으면 좋겠네요. 나의 바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젠 음압병실 관련 테마가 불붙네요. 그중에 대장이 바로 엑사 ENC 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반년 넘게 2,000원대에서 물려 있어서 이제 해탈 상태다. 뭘 하든 좋으니 지지고 볶고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2,000원대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구조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구조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결이 좀 같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엑사이엔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악 변동에 대한 어떤 수요, 클린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게 된 거고 2,000원 정도에 이제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좀 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2,000원 정도까지는 주말 동안에 약간의 어떤 그 반감 효과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2,000원 정도 구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따라붙을 수가 없죠.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붙을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2,000원 정도까지 보셨다가 2,000원에 만약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구조 요청 딱 들어왔을 때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올라오면은 물려 계셨던 분들은 거기에서 탈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탈출의 기회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탈출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의견은 이젠 음압병실 관련 테마가 불붙네요. 그 중에 대장이 바로 엑사 ENC 이런 의견인데 음압병실 관련 테마주들이 그럼 더 이제 상승할 여력이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국내 코로나 그 환자들이 얼마나 이제 증가를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그쵸.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주말을 좀 지나면서 과연 확진자 수가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테마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주말 잠깐 동안에 올라갔다가 빠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지금 음악병동에 대한 테마까지 가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성급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주말 동안 좀 지켜보세요. 그리고 월요일장에 아마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될 거니까 그때 시세가 나왔을 때 잘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말까지 더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마젠인데요. 소마젠은 앞서 지난달 외국 기업 1호 기술 특례 상장사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지난 6월 말에 미국 FDA로부터 코로나 진단 검사 기술 서비스를 긴급 사용허가 받았던 점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고로 보시나요? 스탑으로 보시나요? 제가 일단 이 기업을 봤을 때 상한가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의 의견을 좀 들었는데 네. 좀 망설여지긴 합니다. 왜요? 그렇지만 네. 왜냐하면 상한가에 안착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또 월요일 날 시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윗꼬리를 물면서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가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0% 정도 안에서만 머물러 준다면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소마젠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고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고입니다. 자, 그러면 토론방 의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의견은 월요일장에서 갭 띄울까요? 지금 할지 말지 고민 중 있고요. 두 번째는 24층에서부터 물타기에서 19층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눈물을 머금고 일부 매도했네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 내내 상한가 행진 기대가 된다. 다들 동의하면 엄지척.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마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오늘 장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더 올라갈지 이거를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월요일 장에서 갭 띄울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이 문제가 참 힘들죠. 어렵죠. 근데 네. 주말을 지나봐야 안다. 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소마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단키트와 관련된 이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 과거에도 주가가 이제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서 꽤 강한 모습이 나왔던 기업이에요. 지금 앞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주가가 그동안 계속 시세가 나오지 않다가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뭐 크게 기대를 갖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력은 조금 더 나올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소마진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주초의 흐름을 보고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현재 뭐 20% 이상의 어떤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 안에서 아직 마무리가 되어준다면 상승 여진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마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20만 원, 뭐 20층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층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셨다가 그 구간에 왔을 때 잘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 이상에서 마감을 하면 이제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의견이 다음 주 내내 상한가 행진 기대가 된다. 다들 동의하면 엄지척인데 엄지척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엄지척을 하고 싶겠죠. 네, 근데 그쵸, 저는 그쵸. 네, 상한가가 계속 이뤄지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아쉽지만 엄지는 좀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엄지를 들지는 못할 것 같다. 상한가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3위 종목은 메가MD인데요. 역시 오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9%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메가MD는 고로 보시나요? 스탑으로 보시나요? 일단 메가MD의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로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워낙에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대장주 역할의 또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역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MD도 고로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토론방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신고가 찍으면 아무도 못 막지 싶다. 메가스터디도 좀 같이 데려가세요.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미리 사두시고 다음 주에 보세요. 10,000원은 무조건 갑니다. 쟁여두는 게 남는 거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학생 확진자 빠르게 늘고 있단다. 이제는 원격 수업밖에 답이 없다. 초비상이야.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의견이 오늘 미리 사두시고 다음 주에 보세요. 10,000원은 무조건 갑니다. 쟁여두는 게 남는 거인데요. 10,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이런 걸 보고 이제 설레발이라고 얘기했죠. 10,000원 좀 네. 멀죠? 네, 주식시장에서 이제 설레발을 떨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5,000원이거든요. 이제 만약에 다음 주에 10,000원까지 간다면 거의 2배의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 그 정도까지 이번 시세가 좀 강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메가임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3월달과 4월달의 주가를 보면 이미 그 가격대 부분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내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수가 좀 늘고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어디로 갈까 이쪽에 좀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다라고 본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10,000원까지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다음 주에도 이제 변동성은 좀 나오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이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6,000원, 6,500원 정도? 예,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적절하게 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10,000원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저 제시해주신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2위 종목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빅텍인데요. 오늘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북한 관련주, 방산주들이 함께 오르면서 빅텍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24%까지 급등을 했고요. 현재는 음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빅텍은 고로 보시나요? 스탑으로 보시나요? 네, 빅텍은요. 네. 스탑입니다. 네, 빅텍은 오늘 처음으로 스탑을 주셨습니다. 네. 자, 빅텍의 토론방 의견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의견은 결국 종가는 상한가다. 그리고 다음 주 내내 상승. 다들 일주일 뒤에 두고 보자 있고요. 두 번째는 8,750원에 물린 주린이는 어찌하오리까. 기다릴까요? 이 가격 다시 올까요? 있습니다. 세 번째는 15% 상승 왔을 때 얼른 도망가라. 재료가 너무 약해.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확인해 봤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주린이 분께서는 8,750원에 물리셨다고 하는데요. 이 가격까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네, 주린이기 때문에 물리는 가격이에요. 사실 네. 어찌 보면은. 근데 지금 시장에서 뭐 유동성이 계속 이제 풍부했던 장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빠지니까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단발성 재료에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할 때 이제 동네 축구하지 말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네네네. 네,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포지션이 있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거든요. 근데 동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키퍼가 나가서 이제 골을 넣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동성이 몰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금 빅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재료가 나왔지만 이 재료 자체가 충분하게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아니고요. 오히려 코로나와 관련된 치료제 관련주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재료가 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빅텍은 지금 물리신 분들은 분명히 좀 오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확실하게 오늘 올라갔다 끝난다라기보다는 이 대목 관련주들은 테마가 계속 돌고 돕니다. 그래서 물렸다고 해서 그냥 정리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한 번의 시세가 나왔을 때 분명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가 좀 약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다음번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은 탈출 기회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위 기업, 1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엑세스바이오인데요. 엑세스바이오 오늘 등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장 초반 26%까지 급등을 했다가 바로 반락을 하면서 하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엑세스바이오는 고로 보시나요? 스탑으로 보시나요? 네, 이 기업은요.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자, 바로 토론방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며칠 동안 보합에서 횡보하면서 이평선 갭 메꿀 거다.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알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르는 주식 많은데 왜 위험하게 모험을 해? 진짜 만 원대로 다시 갈 수도 있다니까 있습니다. 세 번째는 5만 5천에 몰렸습니다. 괜찮을까요? 제발 무슨 말이든 조언 좀 해주세요. 흑흑 이렇게 우시는 분의 의견까지 네, 세 번째 의견을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의 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며칠 동안 보합에서 횡보하면서 이평선 갭 메꿀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이평선을 보고서 우리가 투자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이평선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기간 동안의 이제 흐름을 표현하는 선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투자의 지표로 활용이 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사실 엑세스바이오의 주가를 보세요.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상한가를 계속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오르기 전에 주가는 3,5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4만 원이 넘어간 자리죠. 거의 최근에 6만 원이 넘어갔던 그런 자리라는 점을 본다면 거의 이 기업은 10배 이상 훨씬 더 많은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간 건 아니고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지만 사실 인정을 할 때가 됐습니다. 이 정도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이제 빠질 때가 됐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에 이제 한번 표현했을 때 자이로 드롭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그런 이제 수직으로 상승한 종목은 또 떨어질 때는 수직 낙하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엑세스바이오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는 건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 기업을 지금 물려 있다고 해서 꼭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혹시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4만 원 정도를 일단 손절 기준 잡아놓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5만 원 부근까지만 한번 보시고 이 부근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빠르게 해 나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급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5만 원까지 여기에서도 또 매도를 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이런 가격 전략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빨간 종목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 순위 종목들의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장에서 전문가님이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LG생활건강이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화장품 쪽으로만 많이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M&A를 통해서 많이 기업이 커져왔던 기업이고 그다음에 생필품 쪽 사업에서의 매출 밸런스를 좀 맞춰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실적이 나왔지만 기존의 어떤 뭐 그 화장품 업체들 대비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역시 시장이 출렁거렸지만 이 기업은 역시 강합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하고 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보다는 한 156만 원 전후 정도 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156만 원 전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 매수를 했을 때는 이제 손절가도 제시해 드릴 텐데 이 기업은 147만 2천 원 정도로 손절가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65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부터 생필품까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LG생활건강 오늘의 관심주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